마지막 얘기는 우리 노영희 TV의 3만 구독자 감소의 최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유시민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 저는 지난주 토요일 얘기가 그냥 고만고만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왜 굳이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염두에 둘 만한 발언을 한 것인가? 맞아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저도 되게 섭섭하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에는 제가 아마 말했던 게 되게 기분 나쁘고 섭섭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그 쇼츠와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했던 평이 본의를 왜곡하고 맥락을 제가 무시한 말이었다 그러면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손하게.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본질을 왜곡했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약간 그 지금 유시민 작가가 조금 피해자스러운 또 피해자 연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옳지 않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본인은 한번 던지고 빠지고 이런 거를 사실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네. 섭섭했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다 잘한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사실 저의 취지였었는데 맞아요. 본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대통령하고 관계 끊겠다는 말까지 다 하면서 본인이 무슨 전우회를 뭉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섭섭하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랬어. 당신이 열심히 이제 우리 민주당 진영에서 열심히 한 건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탄핵 국면 때 그럼 뭘 했지? 어떤 식으로 전우회를 뭉쳐가지고 뭘 했냐를 물어보고 싶다. 나는 솔직히 진짜 열심히 했다. 여러분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미안하지만 맨날 따뜻한 곳에서 참 편안하게 계시다가 낚시하고 계시다가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마치 무슨 현자처럼 뭔가 말 한마디 하고 쏙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책 다 쓰고 난 다음에 책 다 팔리고 나면 또 좀 있다가 또 나타나서 또 한마디 하고 사실 그거 말고 뭐가 있었느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한 행동 때문에 이 민주당이 자꾸 분열되고 대통령에게 조금 옳지 않은 방향으로의 그런 네. 욕이나 이런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디스가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할 말이 없느냐 또 본인이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한동훈한테 했던 그 비굴한 사과 또 윤석열한테 했던 그 이상한 행동 그것하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던 그 행동은 나는 비교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네. 저의 말은 그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날 그다음에 겸손은 힘들다 그리고 이 매불쇼에 매일 자주 많이 나갔던 사람으로서 한동안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방송을 또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는 되게 감정적으로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고마웠었는데 팀 정청래의 그 이상한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된 조국당과의 그런 관계성 설정이라든가 조국 대표의 관계라든가 유시민 작가 자꾸 대통령을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이 되게 불편했고 그래서 저는 그 옳지 않다고 말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중에 가서 분열 일으킬까 봐 제가 그동안에 지방선거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옳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저를 자꾸 공격하고 압박을 많이 했었고. 코너에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맞아.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방선거 때까지 내가 이런 견지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는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한다면 정말 섭섭하고 속상한 건 나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내 방송에 혹은 내 TV에 왔던 많은 분들이 나가고 구독 취소한다 그러고 정말 별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진짜 내가 이러려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섭섭하다는 말을 정말 하고 싶고 나를 보고 뭐 가면을 벗겨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사실은 결국은 다 우리 편이고 다 결국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일단 지방선거 때까지는 아니 지방선거가 아니라 전대 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미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좀 다시 통합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만약에 정말 제가 그런 식으로 오해받게 했거나 뭐 그분이 본의하고 다르겠으면 그건 미안하다 다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 중에서 혹시나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말이 꼬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발언을 두고 이렇게 한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마도 이런 대목이었던 거죠. 유시민 작가가 그 탁현민의 더 뷰티풀에 나가가지고
나를 온몸에 폭탄 들고 시장통에 뛰어드는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분도 있다. 이 표현을 두고 아마도 네네. 이제 변호사님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온 거였는데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었을 거를 보고 노 변호사님 먼저 이제 이석을 네. 좀 해드리고 나머지 토론은 저희가 좀 이어서 마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 중에서 이제 노 변호사님 관련된 부분이 있고 대통령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전후에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는데 우리 강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후에는 함께 싸운 동지에서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내란 당시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전후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유시민 작가의 어떤 말이든 선의로 안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시민의 발언은 네.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모든 것은 다 정치적 발언으로 인식하기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정권이 잘못될 것 같고 걱정이 들어서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진실되게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대통령이 불렀을 때 가야죠. 불렀는데 안 갔다 그랬잖아요. 총리가 부르든 대통령이 부르든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진실되게 이 정권이 잘 되길 바라고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찾아가서 긴히 이야기하고 그것도 뭐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지금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저희 패널들도 사실 뭐 기자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나라 걱정하는 게 다 있죠. 마음속에 야 이렇게 가면 될까? 아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다 백가정명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어느 누가 우리가 청와대에서 연락 와갖고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당신 의견 좀 들어볼게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게 영향력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왜냐면 과거에 장관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함께 정치했던 분이니까 고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데 그걸 난 안 할래 안 가요. 그러고 지금은 뭐 이게 뭐 길이 달라진 것 같고 뭐 그러면 헤어지는 거지 뭐 나는 뭐 이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되게 쿨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절대로 책임을 안 지겠다. 나는 그냥 책임 안 지는 유튜브 공간에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기분 좋게 내 말 들어주고 그렇군요 이런 데서만 얘기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뭔가 깊게 들어가거나 내 말에 대해서 재반박이 들어오거나 이런 공간에 안 가. 그리고 내 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실행할 수 있는 길인지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안 가 나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전 너무나 비겁해 보이고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뭘 한다거나 민주당이 염려돼서 한다 이 말은 저는 절대로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강수현 변호사만이 100번 지당한 게 관계와 비평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어떻냐면은 그날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 말하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관계를 포기한다. 그것 때문에 기존의 관계가 스톱이 된다면 나는 받아들인다.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비평의 세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비평을 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한다. 이 얘기 그냥 하는 겁니다. 보니까. 네. 아니 저는 뭐 선회하자면 그 유시민 작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치 중심주의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나를 어떤 정책 실현을 수단으로 써달라. 그러니까 최종 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보다 저 끝에 있는 가치가 더 우선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왜 김어준 방송하고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 부자를 한 10년 이상 이렇게 트레이닝이 됐는데도 제가 이 두 분들 말씀드릴 때는 워딩을 꼭 칩니다. 네, 이거 그렇지. 그냥 흘려듣잖아요. 네. 바로 쥐도새도 모르게 코 잘립니다. 진짜로. 시쳇말로. 맞아. 제가 하나 지적해 볼까요? 네. 자기가 관계를 위해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정직한 논평을 위해서는 관계를 포기한다 했잖아요. 왜 조국혁 신당에는 그런 논평 안 하죠? 잘 보세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조국혁 신당 성비 문제를 그렇게 떠들썩하고 아직도 그때 2차 가해 날리고 피해자들이 조국 대표는 말했다 하지만 뭐 다시 자기들 뭐 지도부 총사퇴했다고 사실상 거짓말 치고 있고 황현선 그때 사무총장 사퇴하고 3개월 만에 돌아온다면 이거 최고위원 올라왔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거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성비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하나요? 강명 전 대변인 방송 나와서 그렇게 난리치는데도 매부쇼 나와서
조국 대표 그랬잖아요. 12월 12일 날 자기 네. 대법원 판결한 제가 기분 나빠야 나빠야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 거기다 한마디 합니까? 단 한 번도 안 하죠. 왜 조국 대표랑은 관계가 그렇게 조국 혁신 연구원장과는 관계를 포기 못 하죠? 그 뭐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조국 혁신당에는 이렇게 금과 옥저처럼 왜 이렇게 편향된 모습을 보이죠?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형평의 노력을 봤을 때 만약에 성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국이 반성해야 된다. 조국 대표 나 친하지만 조 대표 잘못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정직한 비평을 했으면 저는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한쪽은 아예 언급도 안 하잖아요. 한쪽만 그냥 주구장창 자기 하고 싶은 말 그것도 선의로 포장해서 내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미워하는데 내가 사실 이거 말 안 하면 관계 유지할 수 있지만 나 친한 친구랑 지낼 수 있지만 나 바른 말 해야 된다. 더 친한 친구에 왜 조국 대표한테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중적이고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에요. 저는 김어준 뉴스공장 뉴스로도 안 봐요. 왜? 사실은 최욱 앵커는 제가 몇 번 말했죠. 최욱 앵커는 약간의 순수함이 있어요. 그게 순수함일 수도 있고 어리버리할 수도 있는데 광미정 전 대변인 그 조국 대표 불러다 물어보잖아. 의제 설정이 되거든요. 물어보니까 터진 거예요, 폭탄이. 왜? 조국 대표 말하는 게 하나하나 다 사고 치거든. 그때 말한 거 다 까였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 뭐 지도부 총사퇴. 제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뭘 총사퇴했습니까? 황영선 사무총장 사퇴하고 3개월 만에 온 건 왜 말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똑 자르고.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 아까 이제 강소연 변호사 대화의 공간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임 작가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제약 요인이 많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저도 그 방송 토요일 거 이제 유시민 작가 나서 또 봐야 되잖아. 그 얘기 중에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이 질문 나오는 대목에서 탁현민 전 비서관도 전 이해가 안 가.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공감의 언어를 쓰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정과 논쟁 사이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얘기하셨잖아요. 유시민 선생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세요? 너무 짜증이 나고 좀 뭐랄까 화가 나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 그러니까 그 얘기에 반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화가 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뭐냐? 유시민 빠가 유시민한테 질문 듣고 있는 거, 질문하고 답변 듣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이 얘기가 과연 일반 대중이나 공중한테 실효성 있게 들리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또 에코 챔버잖아요. 더 저는 더 화가 나고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가 ABC론부터 쭉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명확하게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지는 내가 찾지 못했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지위에 있잖아요, 본인은. 그렇지. 대통령이 불렀으면 가서 대통령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용역들을 시켜가지고 저 기존 지지층을 철거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혹시 정계 개편 염두하십니까? 정계 개편 염두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 되게 위험한데 제가 보기엔 무슨 뜻으로 하십니까? 인요한은 왜 그래요? 뭐 누구는 왜 그쵸. 이혜원은 왜 지명하시려고 한 겁니까?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그 견해는 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희미하게 하시죠? 뭐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 입장을 들어보면 본인 생각에 아 내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구나. 대통령은 이런 고려가 있구나. 이런 거를 듣고 또 공무원장이 얘기하면 얼마나 유익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의 반론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세계에서 자가 발전한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면서 대통령이 부르려도 안 간대요. 만날 의사가 없대. 공적 관계로 족하대요. 아니 무슨 놈의 공적 관계가 있어요. 본인이 그냥 사인인데.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너무 비겁하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한테는 반박할 기회를 안 줘요.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유시민 작가가 그냥 사인이 방송 나와서 몇 마디 떠들었는데 청와대에 또 무슨 뭐 긴급 간담회 잡아가지고 뭐 반박해야 돼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너무 비겁하잖아요. 대통령은 말 못하는 지위에 가둬놓고 비겁하게 때리기만 하고 이게 무슨 나라를 위하는 거고 대통령을 위하는 거예요. 그걸 속이지나 말든지.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그래. 싫다고 나 그냥 대통령이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조국이 좋다.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하세요 우리가 그냥. 유시민 작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패널들이 점점 이렇게 한 번 더 학습이 되면서 하는 말 딱 이정주 기자가 하는 말이야. 네.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그냥 네.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제 솔직하게 그나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보니까 약간 비겁해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면서